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고 또 아주 열려적인 행사가 돼서 앞으로 아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퀸즈 한인회의 장학금 전달은 퀸즈 한인회가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한인 학생으로는 유혜지, 최지인 양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지인입니다. I go to Newtown High School and I'm a 10th grader and I received an award today and I'm very grateful and 이젠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 피칼로라 교장은 퀸즈의 지역단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은 퀸즈 한인회가 유일하다며 퀸즈 한인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at Newtown High School are very pleased and proud that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from Queens came today to give 20 of our students awards for their most improved progress this year. We think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퀸즈 한인회는 퀸즈 엘머스트에서 오랫동안 내과의사로 활동해온 고 윤기훈 박사의 유지를 따라 뉴타운 고교 측에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해온 건데 2000년서부터 이때까지 한 200명 학생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측은 내년부터 뉴타운 고교 이외에 플러싱 지역의 고교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김규호 맨하탄 한인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메이시스 백화점 앞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2세 한인들을 좀 더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한인 사회 리더로 세울 수 있게 많이 저희랑 같이 참석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규호 회장은 2007년부터 4년간 뉴욕 맨하탄 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그동안 맨하탄 한인회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10여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편 소버린은행 맨하탄 지점은 맨하탄 한인회장 취임식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000를 기부하는 등 맨하탄 한인회의 힘찬 도약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이 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맨하탄 한인회는 뉴욕 지역 한인회협회와 잘 화합해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힘쓸 예정이며 특히 이민 1세와 2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맨하탄 한인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이철우 뉴욕 지역 한인회협회 의장을 비롯해 제프리 수석부회장과 앤디설 상임부회장 그리고 과구천 한인봉제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회장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전 미주 태권도 재단이 오는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팀으로 선정된 뉴욕 트라이던 스쿨 80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범 수업을 열 예정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주 태권도 재단이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시범 수업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범 수업은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뉴욕의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트라이슨 스쿨 80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태권도가 공립학교의 이제 중심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죠.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3대 문제점들을 이제 태권도가 상당히 리커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150여 곳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약 8곳의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학교의 3대 문제점인 비만과 왕따를 해결하고 예의규범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돼 주류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시범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원로 사범들과 현직에 있는 사범들과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후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태권도 수업은 실기 위주로 진행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교재도 함께 사용돼 태권도 교육의 이론 체계화와 태권도 예의 규범을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왕식 한국 국무총리는 3일 북한의 남북 비밀 접촉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유도해 북한이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상황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갖고 공세를 해오며 최근 폭로도 그 작전의 일환으로 본다며 남측의 남남 갈등이 이뤄지는 상황을 보고 상당히 즐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 인권 특사는 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식량의 군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식량 지원 시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 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8명이 숨진 유럽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새로운 변종 대장균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과 덴마크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마크 홈스 교수는 3일 의학저널 랜싯 전염병에서 영국과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스 교수는 이 슈퍼박테리아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신종이며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명 살을 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는 전 세계 병원 환자들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는 세균으로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대형주들이 연방정부의 범법술법 체류자 색출과 추방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 탈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앤드류 구오모 주지사는 1일 시큐어 커뮤니티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패러슨 전 주지사 당시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뉴욕주는 그동안 형사이권 구금자들의 지문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제공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 왔었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는 불법 체류자 이민자 가운데 중범죄자를 색출해 추방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지역 사법당국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만 가구에 적용되고 있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유효기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의 법안 연장 승인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일 시간이 촉박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의회의 즉각적인 법안 연장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주 하원은 지난 4월 2016년까지 렌트 안정법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표결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원 법안은 세입자가 없을 경우 렌트 안정법과 관계없이 렌트를 랜드로드 임의로 올릴 수 있게 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세입자의 2년 연속 연 가구 소득이 17만 5천 달러 이상이거나 월 렌트가 2천 달러 이상인 경우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던 조항을 가구당 연소득 30만 달러와 월 렌트 3천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기관의 발표로 휴대전화 관련 법정 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의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앨리슨 집시 등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 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토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미국 모기지 증권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욕 검찰이 골드만삭스의 소환장을 발부하며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맨하탄지검이 최근 광범위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면서 이는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투자를 통해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다는 미국 상원조사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연관된 것이라고 2일 전했습니다. 상원조사 소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위기 원인에 관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오도했으며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모기지 증권의 숏 포지션을 취해 이익을 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과 산업생산, 주택 분야 등의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미국의 향후 경제 전망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엔진 역할을 해온 제조업 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줄이면서 지난 84년 이후 월간 하락세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또 5월에 드러난 인간 일자리 수도 작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받아 1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2.2%가 떨어져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치 원료인 배추에 암을 예방하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촌기능청은 한국 내 배추 23개 품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14종의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유방암 억제 효과와 탁월한 인도령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모든 배추 품종의 평균 2.31mg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암 억제 효과를 지닌 글루코브사라신은 브루콜리보다 많은 평균 0.8m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30여 년간 식품업계를 장악하며 뉴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한인 식품업소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일 일면 기사를 통해 옐로캡이나 프레첼 노점상처럼 뉴욕시 일상의 주역으로 인식되어 온 한인 식품업소들이 치솟는 렌트, 온라인이나 대형마켓과의 경쟁, 각종 단속과 벌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교육열이 높은 한인 부모들은 자녀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업소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악성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2일 이 대장균이 기존에 알려진 두 종류의 대장균으로부터 변이된 독특한 변종이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독성과 강한 전염성을 가졌다고 설명했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양아 출신 20대 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양부모 집에 불을 질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페어런에 사는 브라이언 말론 씨가 살인 미수와 방화, 화재 미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말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쯤 남동생이 집안에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이날 체포됐습니다. 2일 첫 심리에 출두한 말론 씨는 관선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1살 때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프로싱 일대에서 빈집털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의 5월 한 달간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빈집털이는 지난달 23일에서 29일까지 7일 동안 7건이 발생, 하루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 2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플러싱 지역 빈집털이는 올 초부터 꾸준하게 줄어 감소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년보다 22%가 줄어 강력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한인 사회의 실직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구직자들을 노린 신종 신분 도용 사회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나 광고 전단지에 허위 채용 광고를 먼저 낸 뒤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 도용 방지 정보센터는 이 같은 신분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소셜 번호를 적지 말고 주소도 거주 도시와 주 정도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미주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 4분기 해외 한인들이 사들인 한국 내 부동산 규모는 5,073억 원으로 지난 4분기 2,972억 원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 금액이 3,554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중부에서 1일 최소 2차례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습니다. 2일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부서진 집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진 매사추세츠주 블린필드 지역의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안 가운데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 1세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일 발표한 상시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아시안 인구수는 1,401만 1,000명 가운데 1세대는 61.6%를 차지해 전년도 63%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해외 출생자는 1세대, 부모 중 최소 1명이 해외 출생자면 2세대, 부모 모두 미국 태생이면 3세대로 구분해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1세대 인구 감소는 세대별 인구 집계를 별도로 시작한 2007년에 63.8%로 조사된 이후 2008년 63.6%, 2009년 63%에 이어 2010년 61.6%까지 3년간 2.2%포인트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싱 경로센터가 2011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오는 6월 7일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경로센터에서 실시되어 오던 여러가지 봉사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부동산협회에서는 오는 6월 8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부동산협회 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10시 30분 이들 아일랜드 골프코스에서 실시되며 이날 모금된 성금은 주변의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6월 7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부문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실시합니다. 이날 무료 상영으로는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초청과 제26회 썬댄스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영화제 호평을 받은 이무성 감독의 채식주의자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환경실천연합회 뉴욕국제총괄본부가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 Million Trees NY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1일 열린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양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 공원구 갤러리홀에서 진행됐으며 환실련은 나무보호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워크숍 진행과 연중 나무 심기 행사 참여를 비롯해 맨하튼 내 수십여 그루의 나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맡는 등 푸른 뉴욕시를 가꾸기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실련은 나무보호 및 관리 활동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임 패터슨 주지사가 연방국토안보부와 맺었던 시큐어 프로그램 협약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큐어 프로그램은 형사입건 구금자들의 지문날인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해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는 단속 방법입니다. 그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시큐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인종표적 단속과 추방 위협에 따른 범죄 신고 누락 등의 악영향을 이유로 협약 체결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저자는 30의 문턱까지 달려온 청춘들에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전하며 꿈꾸지 않는 삶은 죽은 것과 같기에 꿈꾸지 않는 30은 이미 청춘이 아니므로 30의 꿈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며 30즈음에 읽으면 왠지 힘이 나는 청량한 바카스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하루 종일 시속 15에서 2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이 되면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